강의를 계속 이어서 합니다. 조금 전까지는 우리가 지질을 추출해서 이제 바이오 연료를 전환하는 것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게 우리 이 부분이 되겠죠. 자, 리피드가 쭉 빠졌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제목에 보면 리피드 extracted by mass의 fermentation입니다. 즉, 리피드를 추출하고 남은 잔여물, 바이오매스를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중요해졌고요. 그래서 이 카이스트 그룹과 또는 경희대 그룹과 공동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남은 부분을 우리가 발효를 통해서 바이오 에탄올을 만들든지 또는 바이오 메탄, 수소를 만드는 연구를 진행했었고요. 자, 실질적으로 이제 리피드를 뽑고 나면 이게 홀셀입니다. 홀셀이라는 말은 처리를 하지 않는 상태고요. 자, 리피드 익스트랙트 레지드 바이오매스라는 말은 자, 영리 리피드가 뽑고 나면 6.5% 줄었네요. 자, 이 경우는 이제 용맥 추출을 했는데 완전히 다 뽑히지 않았고요. 기타 성분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탄수화물이 자, 지질이 줄어보면서 탄수화물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확 올라갔네요. 자, 그래서 탄수화물이 자, 잔여 바이오매스에는 50%까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제 이용을 해서 얘기한 에탄올, 메탄, 수소 같은 걸 만드는 게 중요한 공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탄수화물로부터 우리가 또 다른 물질을 만들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레브니네이트라는 걸 만들 수 있는데, 요거는 자, 연료나 향료, 첨가제로 많이 씁니다. 형체는 그렇습니다. 메틸 레브니네이트라는 이 형태인데요. 자, 요건 어디서 만들 수 있냐면, 자, 글루코즈로부터 자, 메탄올 넣고 에스피케이션을 시켜서 자, 메틸 글루코파이로노사이드라는 게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DF를 해서 DF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상당히 좀 가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카이스트 팀과 함께 자, 레브리네이트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를 우리가 증명을 했었습니다. 자, 클렐라에서 사실은 항산화제 피그먼트도 우리가 뽑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클렐라가 광합을 하면서 이런 세컨더리 세커스를 만들거든요. 자,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네오잔틴, 아스타잔틴, 루테인, 제아잔틴, 베타카로틴인데 클렐라는 이 희한하게도 루테인을 많이 만듭니다. 자, 루테인의 형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생겼는데요. 자, 눈에 뭐 좋다고 루테인 영양제 많이 나오죠. 그래서 클렐라의 경수를 높이기 위해서 그 루테인 같은 걸 우리가 일부 뽑아내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경우는 이제 리피드 뽑고 난 다음에 그거를 영양분을 하지 말고 카본 형태로 만들어서 그거를 리튬 아이언 배터리의 에노드에 카본 컨버트 쓰면 어떠냐는 얘기죠. 사실 우리나라 카본 부족 국가입니다. 그래서 블랙 카본을 중국에서 많이 수입하거든요. 자, 그 블랙 카본을 어떻게 활용할 수 없을까? 신기하죠? LG와 리튬 배터리가 어떻게 연결될까? 자, 그 경우는 자, LG를 키워서 마이크로 바이오매스를 만든 다음에 이제 디젤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자, 카보니제이션에 카본을 만들고 난 다음에 S형과 잘 섞어서 배터리에 쓰는 겁니다. 자, 사실은 저는 뭐 전기화학이나 배터리 전문가 아니기 때문에 자, 이제 지질을 뽑기 전에 바이오매스를 그대로 쓴 경우는 이 자, SN 도핑이 균일하지 않다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질을 뽑고 나니까 조금 더 잘 되어서 리튬 아이언 배터리 잘 쓸 수 있다고 하네요. 여기까지입니다. 자세한 거는 자, 여러분 논문을 보면 되겠습니다. 자, 또는 리피드 익스트랙트 LG를 자, 이게 복잡한 단계를 치지 말고 자, 서멀 가스피케이션입니다. 가스를 시키면 말 그대로 태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태우게 되면 다음에 그 가스를 엔진을 돌리면 엔진을 통해서 수소와 열도 발생하고요. 전기도 만들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리피드 익스트랙트 바이오매스의 한류체인데요. 왜 이걸 또 넣어놨냐면 우리가 그 바이오리파이너리 공정을 할 때 여러 가지 전기나 열이 필요하잖아요. 그거를 외부에서 석탄 베이스로 쓰는 게 아니고 또는 석유 베이스에 기초로 한 열이나 전기 쓰는 게 아니고 기름 뽑고 남은 일부분을 이렇게 가스화 시켜서 다시 쓰는 겁니다. 자, 이게 진짜 우리가 말하는 친환경적인 바이오리파이너리 기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정리하자면 이제 캐알론 클렐라 종에 대해서 다양한 프로덕트 어플리케이션 얘기를 했고요. 첫 번째는 CO2 픽세이션을 할 수 있고요. 자, 바이오 디젤도 만들 수 있고요. 수소, 메탄, 에탄도 가능하고요.
가스피케이션 하면 자, 열과 파워, 수도 가능합니다. 그다음 레브리니스도 만들 수 있다고 했고요. 카본 머티리얼 프로파일 배터리도 있습니다. 또 카로테노이드 만들 수 있고요. 자, 또는 한국생명과학연구원에서는 식물 성장 호르몬 촉진하는 팩터로서 이 미세조를 배양액을 쓴답니다. 그 다음에 미세조 자체가 또 퍼틸라이저로 쓸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은 활용체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활용체를 잘 종합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헤마토코코스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클렐라의 경우에는 바이오디젤용 리피드를 중심으로 얘기를 했고요. 자, 사이즈도 한 클렐라 2마이크로라면 헤마토코코스는 한 30마이크로 됩니다. 굉장히 크네요. 자, 아스타잔틴은 굉장히 고가이고요. 자, 앞에서 봤던 클렐라하고는 좀 다릅니다. 굉장히 이 보면 녹색에서 중간에 브라운으로 갔다가 레드로 가는 등 라이프 사이클 굉장히 복잡하고요. 배양 시간이 깁니다. 그래서 이 종이 이제 헤마토코커스 플라빌리아리스인데요. 자, 아스타잔틴을 만드는데 이 아스타잔틴은 항산화 피그먼트고요. 이렇게 루테인하고 스트럭처 비슷합니다. 그래서 보이는데, 자, 이 아스타잔틴이 해당되면 빨갛게 색깔이 바뀌는데, 자, 이 친구가 보면 이 세포월을 굉장히 두꺼운 세포월을 유전합니다. 우리는 이 아래 거를 이제 끄집어내야 되는 아스타잔틴을 이 세포역이 두꺼워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깨트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 생물공학 공정기술 중에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이기도 하고요. 또 배양을 어떻게 잘하느냐. 자,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자, 대략 한 25일 정도, 실내에서 키우면 25일 정도지만, 사실은 우리가 바깥에 키우면 뭐, 2달, 석 달,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리 자랄 때는 사실은, 베이터 블로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분열이 일어납니다. 디비전이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영양분이 떨어진다. 그러면 이 친구가 더 이상 자라지 않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색소를 생성하고 나중에는 완전히 자, 빨갛게 바뀌는데 우리가 인시스먼트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영양분이 고갈되는 단계에 또 우리가 필요한 거는 요 지점에서 되는데 이 지점에서의 세포 월의 두께가 굉장히 두껍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제가 이제 관심 받았던 게 자, 아스타틴의 생산성을 어떻게 올 것인가. 생산성이라는 거는 미세조류의 함량을 높이는 것과 그다음 미세조류의 성장 속도를 높이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 저희가 이제 재료하는 팀, 한국기초과학연구원의 이현우 박사님 팀하고 이제 해서 우리가 논문 2020년 올해네요. 썼던 겁니다. 자, 거기서는 자, 폴리 지금 글라이콜을 이용해서 바이컴팩터블 C 페인트, 즉 형광을 낼 수 있는 거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UV나 비지블 라이트를 주게 되면 이렇게 자, 형광을 띠게 됩니다. 우리가 한 일은 뭐냐면 자, 이 형광물질을 안에 넣고 같이 키우는 거죠. 그래서 그린셀부터 레드셀을 자, 할 텐데 자, 결론적으로 그로스도 좀 빨라지고요. 아스타진 함량도 좀 올라갔습니다. 예, 그래서 색깔을 비교해 보면 자, 이 시닷을 좀 많이 넣었지만 많이 넣을수록 이 빨간 게 커지고요. 자, 색깔도 빨라지고 함량도 높아졌던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입니다. 요런 이제 재료와 생물학 결합은 굉장히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경우는 어떻게 형광 나노 물질을 만들어서 미세조를 잘 빨리 키울 것인가. 이고요. 자, 앞에 나왔던 아미노클레이도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아미노클레이는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CO2 트랜스퍼를 촉진할 수도 있고 어브sorption을 촉진할 수도 있고요. 반면에 아미노클레이 아민 그룹은 생물체한테 톡시스트를 줄 수 있는, 즉 지질을 촉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넣어보니 자, MGH이 1g/L에서 아스타틴 컨텐트가 갑자기 늘어나네요. 갑자기 쫙 있다가 갑자기 왜 그럴까 보니까 사이즈도 엄청 커지고요. 자, 보십시오. 여기 보면 사이즈가 엄청 커지면서 색소도 굉장히 진해진 겁니다. 그래서 1.0g/L 넣은 경우와 이 컨트롤을 비교해 보세요. 배양 시간은 똑같습니다. 24시간 똑같은데 사이즈가 엄청 커졌죠. 이 다이아미터 커지기 이제 있다는 얘기는 볼륨이 또 커졌다는 얘기죠. 이것도 이제 2020년도 우리가 석사과정 학생이 발표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 세포월이 두껍다고 했는데 이 두꺼운 거로부터 세포 안에 있는 아스타틴을 효율적으로 추출할 수 있을까? 이게 왜 중요한 토픽이냐면 우리가 이제 그 산업적으로 중요한 마이크로 LG가 크게 네 가지를 봅니다. 크레미도모나스,
클렐라, 나노크롭시스, 헤마토코커스인데요. 어플리케이션은 좀 다 틀립니다. 다 틀린데 세포를 보면, 야, 여기는 보면 뭐 250, 351 정도고요. 세포 사이즈도 2에서 6 마이크로인데, 근데 이제 클렐라가 좀 작습니다. 티크니스가 이 정도 되고요. 나노크롭시스도 112까지 나오네요. 자, 헤마토코커스 어떻습니까? 야, 오더가 안 됩니다. 오더는 일단 10배가 생겨집니다. 어떤 경우는 뭐 4000 나노메타입니다. 그러니까 세포 두께만 4 마이크로메타니까 세포 두께 자체만 해도 지금 세포 일반적인 클렐라 사이즈만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두꺼운 세포를 어떻게 파쇄할 수 있을까?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가 굉장히 톡식 케미칼 쓰면 되는데 뭐 염산, 황산 쓰면 되죠. 그러면 우리가 먹는 거는 못 쓰잖아요. 자,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기계적으로 깨는 겁니다. High Pressure Homogenization. 그래서 자, 한 3만 psi 정도를 주고 여러 번 반복해서 하면, 미안합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깨지는데요. 이런 안에 들은 인텍트 셀 상태에서 이렇게 완전히 파쇄가 되는 거죠. 파쇄가. 그래서 이렇게 파쇄시키는데, 이게 지금 소규모는 괜찮은데 에너지가 많이 쓰고요. 이게 하이프로 호모게네이즈가 장비가 비싸고, 그 다음에 스케일하기 별로 좀 쉽지 않은 장비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고민해 봅니다. 야, 이게 지금 조금 더 룸 템퍼레처에서 항산화제가 산화되지 않는, 즉 아스타잔틴이 산화되지 않는 조건에서 좀 화학적 추출해 볼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중에 나왔던 이제 이온성 액체입니다. 그래서 이온성 액체를 하는데 여러 종류를 테스트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온성 액체만으로 한 것보다는 희한하게 이온성 액체와 물을 섞어서 해보니 상온에서도 잘 되더라. 즉 헤마토코커스가 있는데요. 여기다가 셀을 디스럽션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다음에 유기용을 추출하면 깨끗해지는 겁니다. 즉 이 상태에서 이렇게 만듭니다. 어떻습니까? 깨끗하게 뽑아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여러 아이오닉키 중에서 특별히 잘 되는 아이오닉키들을 이렇게 제안했었습니다. 자, 아이오닉키들을 하는데, 자, 아이오닉키드가 특정 아이오닉키드만 듣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어떤 아이오닉키들은 이 세포는 뚫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왜냐면 세포벽이 이렇게 두껍기 때문에 삼겹두입니다. 삼겹살처럼 한 층, 두 층, 3층이 뚫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 그 뚫고 들어가려면 뭐 기계적으로 깨야 한다 말씀이잖아요. 기계적으로 깨는 거는 별로 이제 안 좋아한다 얘기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할까? 가만히 보니, 요 시스트 상태에서 영양분을 조금 주게 되면, 자, 이 친구가 분할을 하면서 바깥에 있는 세포를 이제 분해를 합니다. 얇게. 그 다음, 요렇게 움직이는 친구로 바뀌는데요. 아니, 아무것도 안 해줬는데, 스스로 영양분 조금만 줬다고, 미생물이 스스로, 이제, 자기가 이제 살기 위해서 이제 바깥에 두꺼운 매트를 벗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일이?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케미칼에 투과하지는 못하는데, 이 파란색이라는 게 아이오닉키드입니다. 못하는데, 이 디바인 시스트 상태에서는 약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주이로이드 상태에서는 완전히 들어가네요. 아이오닉키드가.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면, 요 바뀌는 게 한 12시간 정도인데, 빨간 색깔이 별로 안 좁다는 얘기입니다. 즉, 두꺼운 외피는 벗지만, 우리가 관심 있는 아스타잔틴은 그대로 가지고 있네요. 그래서 요 상태에 이온성 액체를 딱 주니까, 그냥 두꺼운 게 외피를 벗었기 때문에 그냥 뚫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효과적으로 우리가 아스타잔틴을 우리가 추출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게 뭐였냐면, 자, 앞에 이렇게 두꺼운 게 있는데, 자, 기계적으로 깨지 말고, 어떻게, 나노 파티클을 응용해볼까 했을 때, 우리 학원과의 정성우 교수님이, 자, 면도날처럼 생긴 퀄츠 타입의 나노 플레이트를 만드셨습니다. 세계 최초로. 그래서 그거를, 자, 이 LG 셀에 넣고 이렇게 부딪히게 약간의 소독해 주면, 이렇게 충돌시키면서 이 금을 가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 금이 간 상태로, 이 오일이, 아스타잔틴 함유하고 오일이 이렇게 빠져나옵니다. 신기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용매니즘이 빠져나오는데, 그래서, 자, NPL을 처리한 경우가 컨트롤보다 굉장히 높은, 자, 추출 효율이 나왔다는 거죠. 거의 100%만 뽑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새로운 우수한 재료를 만듦으로써, 우리가 고가의 바이오케미칼을 효과적으로
추출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끝으로 자, 우리가 이제 케미컬 프로덕트를 어떤 그 미생물에 꺼집낼 때는 미생물을 죽인다는데 초점을 맞춰졌습니다. 즉, 미생물의 두꺼운 세포벽을 깨트리기 때문에 세포는 살 수 없죠. 자, 우리 이제 소에서 이제 이 우유 짜낼 때 소를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냥 사람이 가서 이렇게 마사지해서 짜내잖아요. 이걸 밀킹 프로세스라는데, 저희가 이제 카이스트 팀하고 이제 관심 가진 게 뭐냐면, 이게 헤마토코커스가 있는데, 이 안에 아스타산틴만 뽑아내려면, 사실은 세포벽을 완전히 다 깨지 말고 약간 크랙이 가게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골드 나노 스캐퍼라는 걸 하는데, 이게 너무 두꺼우면 세포벽을 너무 구멍을 크게 내기 때문에 생존을 못하고요. 너무 얇으면 뚫지도 않습니다. 적당한 사이에 뚫게 되면 아스타잔틴이 이렇게 나오고요. 이 셀이 죽을 것 같지만 상처를 받았지만 자칫 치유합니다. 자, 자칫 치유할 때 이 친구는 자, 항산화제인 아스타잔틴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축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처럼 자, 뽑아내고 다시 키우고 다시 뽑아내고 이런 자, 리제너레이티브 아스타잔틴 익스트랙션을 관심이 있었고요. 요걸 하고 싶은데 최근에 관심 분야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로한 팀과 열심히 아이디를 맞대고 연구를 하고 있고요. 거기 되면 좋은 연구 결과가 기대됩니다. 자, 오래 길었습니다. 이제 서머리를 합니다. 자, 서머리는 이제 세 번째 보여줍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자, 지속 가능한 마이크로 엘갈 바이 리파이너를 위해서 제가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자, CO2, 지구 온난화, 자, 원해물질 하나 CO2를 자, 물과 비대지 유사라는 LG인데요. 이 LG는 오늘 얘기는 안 했지만 사실은 폐수를 이용해서도 영양분을 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많이 키웠어요. 자, 수확해서 세포를 잘 깨뜨려서 추출하고 난 다음에 바이오디젤을 이렇게 전환시키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물질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든 히트 파워는 여기 이 시스템 다시 쓰게 되고요. 실제로 우리가 한 종류만, 한 제품 만들 이유는 없죠. 바이오디젤 주로 팔면서 필요에 따라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이렇게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전체 공정에 대한 경쟁성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예제를 이제 쿨렐라와 헤마토코커스 두 가지 경우에 나눠서 열심히 제가 강의를 했고요. 지금까지 연구했던 거는 사실 많은 분들의 공동 연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 있을 때 자, 많은 박사님들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 계신 교수님들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연구원들이 있었는데 제가 공간상 박사님 교수님만 포함시켰는데 포함되지 않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하고요. 일단 부산대 와서도 여러 교수님과 박사님들 도움 주고 계십니다. 자, 이 펀딩은 4세대 바이오매스 연구단 글로벌 프로젝트 합단에서 연구비를 받았고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기관구에서 그다음에 연구재단의 중견과제로 연구를 받아서 10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 연구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 있었던 11년 경과 현재 부산대 옮겨서 저희 학생들과 했던 결과물들입니다. 자, 아무래도 좀 발표가 길어졌지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보고 좀 미세주류 바이오리파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고 이해가 높았으면 좋겠습니다. 설명이 빨랐지만 자, 여러분들 중에 같이 연구하고 싶다. 언제든지 같이 와서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